자, 테마 28, 외계 생명체 탐사. 이제 생명체를 찾는 겁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체 존재 조건. 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였습니까? 물이었죠. 자, 물의 상태는 액체. 그렇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물론 1기압이지만,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건 0도씨부터 100도씨 사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왜 물이 중요하냐? 여러분들, 원래 우주 공간에는 다양한 원소가 존재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몸만 하더라도 상당히 고분자로 되어 있잖아, 맞지?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래서, 현재 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용매에 비해서 다양한 물질들이 용해, 녹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라는 공간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녹아 들어가고, 녹아 들어가면 이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들이 뭉쳐가지고 고분자의 물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결과적으로 생명체를 합성해낼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물의 비열이 큰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런 거 우리가 대기 배울 때 많이 이야기했잖아, 맞지? 육지와 바다 중에 비열이 누가 더 크다? 바다가 크기 때문에 쉽게 온도 변화가 잘 생기지 않는 거였지. 육지는 쉽게 가열돼서 온도가 확 올라갔다가 금방 또 냉각되는 거였지. 자, 그러면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자, 우리 표면, 우리 지구 표면의 상당 3분의 2 이상 차지하고 있잖아, 맞지? 그리고 바다의 평균 수심은 3,800m. 물이 표면에 많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열을 많이 저장할 수 있다. 지구 표면의 온도가 급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데 온도가 확확 변하는 거. 살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죠. 그래서 온도 변화가 크지 않게끔, 생명체가 살기 좋게끔 하는 조건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적절한 온도라는 것은, 자, 0에서 100도씨인데, 이거는 바로 열을 주고 있는, 에너지를 보내고 있는 태양과의 적절한 거리를 말하는 거지. 이 적절한 거리라는 것이 바로 생명가능지대 내에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별의 생명가능지대는, 자,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영역. 자, 별로부터 멀어짐에 따라서 온도가 점차 내려갈 건데, 자, 현재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그 영역을 생명가능지대라고 한다. 자, 참고로 별의 질량이 커질수록 생명가능지대는, 자, 별의 질량이 커질수록 생명가능지대는 멀어집니다. 그리고 폭도 넓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주계열성에 한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야. 원래 앞번 교육과정에서는 주계열성만, 주계열성 제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계열성만 나왔어. 그에 대한 정의도 안 배우고. 그래서 주계열성에서 이런 봐. 주계열성에서는 별의 크기가 클수록, 질량이 커질수록 표면온도 높아지고 광도 커지는 거지. 그래서 자연스레 생명가능지대도 멀어지고 폭도 넓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별의 종류 다 배웠잖아요, 맞지? 이제는 확대시켜야 돼. 별의 질량만 말하면 안 돼. 정확히 말하면 이제 별의 광도를 말해야 됩니다. 같은 질량이라도 여러분들 주계열성하고 거성하고 광도 같습니까? 다르죠? 누가 광도 크지? 거성이 훨씬 더 크지? 맞나? 그러면 생명가능지대가 훨씬 더 멀어집니다. 자, 봐. 자, 지금 여기, 자, 지구가 있고 1AU의 지구에, 자, 이거 생명가능지대 내에 있는데, 자, 큰 별로 바뀝니다. 멀어짐에 따라서 온도가 점점 줄어들 거야, 맞지? 그래서 0에서 100도씨 이 사이 되는 공간에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런데 만약 큰 별이 됐다. 큰 별이라면 에너지를 많이 내겠죠? 표면 온도가 높겠지? 그럼 생명가능지대는 가까워져 멀어져? 더 멀어져. 그냥 이 그림을 그냥 확대시켜도 생각하면 됩니다. 전체를 확대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생명가능지대 거리도 멀어지고 폭도 넓어지고. 됐나?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자, 이것도. 자,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표면 온도가 높아지면, 별이 크게 커지면 생명가능지대 거리는 멀어지는 거죠. 폭도 넓어지고 있지. 됐나? 이걸 그대로 표현한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이거. 참고로 지구, 자, 원래 태양의 중심부의 온도 처음에 얼마였지? 중심부의 온도가? 원래는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1000만 K죠. 근데 지금은 얼마죠? 중심부의 온도가? 1500만 K죠? 맞나? 그러면 중심부 온도가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어. 그리고 표면 온도도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서히. 그러면
태양의 표면 온도가 지금은 그래. 뭐 짧은 시간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주 서서히 변할 건데 표면 온도가 올라간단 말은 광도 커지는 거지. 그러면 생명 가능 지대 어떻게 되죠? 멀어지는 거지? 점점 멀어집니다. 점점 멀어집니다. 태양의 나이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생명 가능 지대는 계속 멀어집니다. 그리고 폭도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지구가 생명 가능 지대 내에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명 가능 지대를 벗어난다 그 말이지. 됐나? 그러면 요 말은 생명 가능 지대 안쪽입니까? 바깥쪽입니까? 안쪽이죠? 생명 가능 지대보다 안쪽이잖아. 자, 볼게. 여기가 봐. 예를 들어서 원변이가 태양이라 할게. 여기가 생명 가능 지대야. 지구가 여기 있어. 근데 생명 가능 지대가 멀어지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생명 가능 지대보다 안쪽에 지구가 위치하는 거지? 됐나? 물이 다 수증기로 바뀌겠죠? 됐지? 넘어갈게. 자, 그러면 별의 표면 온도가 높아지면, 자, 질량 커지면, 별이 커지면,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주기율성만 말한 거야. 이제는 여러분들은 광도라 생각하셔야 돼. 자, 결과적으로 별의 광도 커지면, 이게 더 정확한 겁니다. 별의 광도 커지면 생명 가능 지대는 거리도 멀어지고 생명 가능 지대 폭도 넓어진다는 것. 폭도 커진다는 것. 다시 말하지만 표면 온도가 높아지는 것, 이걸 말하는 건 이건 주기율성 내에서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그냥 광도가 커지면 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도가 커지면. 광도가 커지면 별의 생명 가능 지대의 거리도 멀어지고 폭도 넓어지고 그러면 별의 종류는 상관이 없는 거죠. 물론 주기율성 내에서는 별이 클수록 광도 커지니까 자연스레 비교할 수 있는 거고. 자, 외계 생명체의 존재하기 위한 조건. 원래 조건에는 지구가 현재 적당한 자전축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고 뭐 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도 쭉 나와. 근데 그런 것들은 잘 안 나오고. 자, 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생명 가능지대 안에 당연히 위치해야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된다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 그 말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고 거의 이것만 물어봅니다. 자, 그리고 중심별과 중심별이 적당한 질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중심별의 질량이 너무도 커서도 너무도 작아서도 안 된다 그 말이야. 자, 갈게. 자, 그러면 별의 질량이 너무 커도 너무 작아도 안 된다는 건데, 자, 참고로 질량이 수명을 결정하잖아, 맞지? 질량이 클수록 수명은 짧죠. 좋아. 자, 참고로 생명체가 진화하고 발생하고 진화하는데 최소한 30억 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30억 년. 근데 만약에 별의 수명이 10억 년밖에 안 되면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행성에서 생명 가능지대에서 생명체가 탄생 및 진화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질량이 너무 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지적 생명체에 약 30억이 필요하다. 그래서 질량이 너무 커서 진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수명이 짧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극단적으로 질량이 너무 큰 경우와 너무 작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것만 보면 다 끝납니다. 내용은 자, 질량이 너무도 큰 경우. 질량이 너무도 큰 경우는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질량이 너무 크면 수명이 길어 짧아? 수명이 짧기 때문에 현재 보면 생명체가 탄생해서 진화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자, 광도가 아주 크죠? 아주 크기 때문에 연료 소모율이 크단 말이고. 연료란 것은 그 질량, 자, 별의 질량 덩어리가 될 건데, 몸체가 될 건데, 너무도 빨리 소모하니까 수명이 짧은 거지. 됐죠? 자, 그리고 별의 질량이 작은 경우. 자, 질량이 너무도 작다는 말은, 별의 질량 작으면 생명 가능지대에 가깝습니까? 뭡니까? 가깝죠? 그러면, 자, 우리는 생명 가능지대 내에 있는 행성을 따질 거니까, 자, 잠깐만. 별이 있고 생명 가능지대 가깝잖아, 맞지? 그럼 생명 가능지대 내에 있는 행성을 따질 거잖아? 결과적으로 행성과의 거리가 가깝다, 그 말이죠. 참고로, 여러분들 거리 가깝게 되면 기조력이란 걸 따지게 돼 있어. 기조력.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만조와 간조, 밀물과 썰물,
자, 조석 현상을 일으키는 게 바로 달이죠. 참고로 별 역시 행성에 이 힘을 작용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봐봐. 이런 거잖아. 자, 여기 지구가 있는데 여기 달이 있는데 자, 달의 기조력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원래 만유인력과 원심력 서로 회전하고 있잖아. 맞지? 원래 이 두 가지 힘의 합력인데 몰라도 돼. 결과적으로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것 그리고 반대편 잡아당기는 것 이렇게 힘을 작용합니다. 달에 의한 기조력은 달 쪽으로 잡아당기는 힘과 달의 반대편으로 잡아당기는 이 두 가지가 생기게 돼. 결과적으로 이 기조력이란 게. 그래서 지구는 단단하잖아. 맞지? 단단하니까 모양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흐를 수 있는 물은 이쪽으로 쏠려서 모여있고 물도 이쪽으로 바닷물이 몰려서 쏠려있다 이 말이지. 됐나? 그럼 이 지역은 바닷물이 높아나죠? 높죠. 이거 뭡니까? 이걸 만조라 그러지. 여기도 만조지. 반대로 이긴 바닷물이 많아져. 다 양쪽으로 가버렸죠. 그럼 바닷물이 적겠지. 낮은 간조가 되는 거지. 간조가 되는 거지. 됐나? 자, 그러면 자, 여기 사람 있다. 지구는 하루 동안 얼마큼 돌죠? 하루에 한 바퀴. 그러면 돌다가 만조, 간조, 만조, 간조를 만나겠지? 그래서 하루에 두 번째 일어나는 거잖아. 만조와 간조가. 됩니까? 자, 몰라도 돼. 자, 몰라도 되는데, 자, 이런 거야. 자, 결과적으로 이런 겁니다. 자, 너무 더 가까우면, 예를 들어서 내가 별이라고, 얘를 행성이라 할게. 자, 얘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별이, 이 기조력, 자, 이 행성이 있는데, 얘의 앞쪽 얼굴과 뒤통수 딱 잡고 있는 거야. 됐나? 그럼 이놈이 잘 돌까 못 돌까? 앞뒤로 딱 잡고 당기고 있기 때문에 잘 못 돌겠지. 그럼 이놈의 자전을 막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앞뒤 딱 잡고 도는 거지. 자, 그러면 이놈이 내 주위를 공전했지? 맞나? 공전하면서 한 바퀴 이렇게 딱 자전했죠. 그래서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같아지는 거야. 한 번 공전할 때, 한 번 자전한 거죠. 이걸 뭐라 합니까?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 같은 것? 주기가 같다? 동주기 자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봐봐. 내가 별이죠? 내가 태양이지? 요거 행성이죠? 햇빛 받겠지, 여기? 그럼 뒤에는 햇빛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계속 같은 면에만 햇빛을 주는 거잖아? 그러면 한쪽에는 계속 낮만 되는 거고, 반대편 계속 밤만 되는 거지? 여기는 온도 엄청 높겠죠? 밤이 되는 온도 엄청 낮겠지? 그럼 살기 좋아, 나빠? 나쁜 것. 이걸 말하는 거지. 됩니까? 참고로 기조력이란 건 거리의 3승의 반비례를 친구들 거리가 예를 들어서 2분의 1로 줄었어. 그럼 기조력은 얼마나 될까? 8분의 1분의 1이잖아. 그 말이 8배라 그 말이죠. 참고로 거리 가까우면 엄청 커진다 그 말이야. 그래서 생명가능지대가 가까이 있는 작은 배려는 크게 작을 수 있다 그 말이지. 몰라도 돼. 자, 결과만 갑시다. 결과만. 자, 기조력 설명이 된 거고, 이건 뭐 좀 전에 그림을 설명했으니까 넘어가 되겠죠? 앞뒤로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앞뒤 얼굴과 자, 11번 A와 B 주변의 생명가능지대에 나타낸 것 되어 있는데, 자, 갑시다. 생명가능지대 거리는 별의 질량이 클수록 생명가능지대 거리는 멀고, 그리고 그 폭 역시 넓어지게 되는 거지. 자, 가는 0.9AU, 그리고 나는 0.11AU. 그 말은 가가 0.9고 나가 거의 0.1밖에 안 될 거니까 가의 생명가능지대 거리가 훨씬 더 멀다 그 말이지. 그 말은 가가 더 큰 별이고 나가 더 작은 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가능지대 폭 역시 자, 별이 크게 클수록 큰 별일수록 그 폭 역시 넓다 그랬습니다.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그 폭이 0.3 정도가 나오고 나는 0.11에서 0.16이니까 0.05가 나와. 이 역시 그림상으로는 나가 더 넓어 보이지만 실제로 그 값 수치를 따져보게 되면 가가 더 넓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 말은 가가 더 큰 별인 것. 큰 별이기 때문에 생명가능지대도 멀고 그리고 생명가능지대 폭 역시 넓게 나타나는 거지. 자, 문제 봅시다. 자, 별의 표면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 자, 별이 큰 별일수록 이건 주결성 별 내에서 따지는 거니까 별이 크기가 클수록 질량이 클수록 표면 온도도 높고 광도도 높은 거지. 자, 그래서 A가 더 높은 것 맞지? 자, 태양 질량은 A보다 B와 비슷해 있는데 자, 우리 지구는
자, 지구는 생명 가능지대 내에 있는데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가 바로 1AU 정도지. 자, 그러면 1AU 정도의 생명 가능지대에 속하는 것 지금 따져보게 되면 바로 가가 되겠지. 가는 0.9에서 1.22 AU가 될 거니까 현재 우리 태양과 현재 A별의 질량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 생명 가능지대 실제 폭. 자, 실제 폭은 지금 따져봤죠? 자, 가는 0.3이었고, 그리고 나는 0.05. 그래서 가가 더 넓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근데 나에서 더 넓게 나타난다 했으니까 틀렸죠? 답은 1번. 자, 14번. 자, 가겠습니다. 자, 태양이 나에 따른 생명 가능지대 변화 쭉 나와 있는데, 자, 금성에는 물이 주로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자, 금성. 자, 금성은 참고로 생명 가능지대 안쪽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생명 가능지대는 물로 존재하고 생명 가능지대 안쪽에는 수증기로 100도씨보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바깥쪽은 얼음으로 존재할 거야. 자, 금성은 생명 가능지대 안쪽이니까 온도가 아주 높은 지역이니까 액체가 아니라 수증기로 존재하겠지. 그렇지? 자, 니은. 지구는 태양의 생성 이후부터 현재까지 생명 가능지대에 속해 있었다. 지구. 자, 지구 생성 볼게. 자, 태양이 생성 이후 봅시다. 이게 제로 지점이잖아. 그 제로부터 쭉 왔을 때 지금까지. 지금 자, 제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구는 계속 이 생명 가능지대 안에 있었죠? 벗어난 적이 없지? 근데 나중에 한 60억 년 이후부터는 지구는 생명 가능지대를 벗어나게 되는 거지. 어쨌거나 지구 현재는 탄생부터, 자, 태양의 탄생부터 현재까지는 계속 생명 가능지대에 있었다. 자, 디귿. 태양의 광도는 현재 이후로 점차 감소할 것이다. 자, 지금 태양의 생명 가능지대 거리가 계속 멀어지고 폭도 넓어지고 있잖아. 그 말은 태양의 광도가 계속 커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 비례관계를 가지니까. 답은 2번. 넘어갈게. 자, 원래 5번 하면 여러분들 세티 기억납니까? 예. 세티라는 것은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는 걸 말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자, 봐봐. 우리 문명이 여러 발달을 하면서, 과학이 많이 발달하면서 장거리 통신수단으로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잖아. 맞지? 이게 바로 전파지. 당연히 그래서 지적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다면 그들 역시 이 전파를 이용해서 먼 거리 통신수단으로 사용할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전화할 때 또는 TV나 라디오 다 마찬가지야. 주파수 현재 보면 주파수를 날릴 거잖아. 맞지? 전파를 날릴 때, 자, 예를 들어 내가 서원이한테 전화할 거야. 그럼 내가 전화했을 때 이 전파가 딱 서원이한테만 날아갑니까? 사방으로 퍼지는 거지. 그 중에 일부가 서원한테 가는 거지. 그런 것처럼 사방으로 퍼져가는 거야. 그럼 우주공간으로 퍼져나가겠지. 그럼 지구에 도달할 수 있겠죠. 그걸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세티는 전파. 자, 중심별의 별빛 차단한 상태에서 외계 생명체. 자, 봐. 자, 직접 촬영. 원래 우리가 했던 도플러 효과나 식현상이나 미세중력 렌즈 현상은 간접적인 방법이지. 맞나? 왜냐하면 행성 자체가 원래 너무도 멀리 있고 크기가 작아서 스스로 빛을 내지 않잖아. 맞지? 자, 그런데 직접 관측하는 경우도 많지 않지만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전등 가까이 주변에 있는 못을 직접 보면 이 빛 때문에 방해돼서 잘 안 보인다 그랬지? 근데 이 빛을 가려주게 되면 잘 보인다 그랬잖아. 그것처럼 자, 이런 겁니다. 자, 참고로 행성이 있다면 만약 별이 있다면 별을 중심으로 가려. 근데 봐봐, 이런 거야. 여기에 별이 있고 주변에 행성이 있을 거야. 또는 행성이 있을 거야. A와 B가 있다 칠게.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전등을 가린 것처럼 별을 가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가립니다. 그럼 가까이 있는 A는 같이 가릴 거니까 안 보이겠지? 그럼 멀리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행성이 스스로 빛을 내고 있는 거잖아? 자, 지구가 스스로 내고 있는 빛, 지구 복사 에너지 대부분 뭡니까? 대부분 다 적외선이었죠? 그건 적외선. 됐나? 자, 그리고 다는 식현상 이용한 것. 밝기 변화잖아, 맞지? 물론 망원경으로 보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시광선 영역 가지고 밝기가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 됐죠? 자, 넘어갈게. 자, 6번 갑니다. 자, 백두는 주계열성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보게 되면 질량은 지구보다 크잖아. 맞죠? 자, 태양보다 크잖아? 맞나? 그러면 같은 주계열성이면 질량이 커지면 광도가 커지게 돼 있죠. 맞나? 근데 얘 같은 경우 볼게. 자, 표면 온도도 늘어나게 돼 있지? 근데 질량이 자, 태양보다 큰데 표면 온도가 높아나죠? 낮죠? 이건 주계열성이 아니잖아. 주계열성은 질량이 크면 표면 온도가 증가되게 돼 있지. 안 맞는 거지. 그리고
반지름도 엄청나게 커졌죠. 안 맞죠? 이놈 현재 보면 거성이 되겠지. 자, 기억 과정에서 백도의 도플 효과. 자, 분광 관측을 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 흡수선이나 방출선, 특히 흡수선을 가지고 있으면, 어쨌거나, 원래 고유 파장이 있기 때문에 접근 및 후퇴 파장이 길어지거나 짧아지고 할 거잖아, 맞지? 그래서 분광 관측한다, 그 말이죠. 자, 한라백도 생명가능지대에 위치한다. 자, 봐. 자, 우리 지구는 생명가능지대 내에 있는 거죠? 생명가능지대는 뭐에 비례한다고? 광도에 비례한다고. 별의 종류 다르잖아, 맞지? 자, 그러면, 자, 이놈은 광도가 56이야. 태양보다 크죠? 그럼 생명가능지대가 훨씬 더 멀겠지? 그런데 지금 한라는 0.49밖에 안 되잖아. 지구보다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 있지? 됐나? 말이 안 되겠지. 생명가능지대는 훨씬 더 멀리 있는데. 그래서 위치한다는 말은 틀렸다. 생명가능지대보다 안쪽이 되겠죠? 당연히. 자, 9번 가겠습니다. 자, 주결성 S. 자, 생명가능지대 표 원궤도 쭉 표현됐고, 행성 A, B, C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게, 기억으로부터 행성 공전 궤도까지 최단거리 나와 있고, 자, 그리고, 단위 시간, 단위 면적에 받는 복사 에너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에너지 양을 봤을 때 지금 1이라 그랬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 이들 간에 지금 양 가지고 따질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요 거리가 다 나와 있지만 참고로 이거 1, A 될 거고 0.3이란 말은 양이 더 적어진다 그 말이잖아? 그럼 더 적어지려면 더 멀어져야 되겠지?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9.68이란 말은 커진단 말은 좀 더 가까워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A, B, C 위치를 잡을 수가 있는 거지. 자, 잡아놨다면 광도는 태양보다 S가 작다. 자, 광도. 자, 결과적으로 광도가 뭘 결정하는 거였죠? 생명가능지대 거리와 폭을 결정하는 거였지? 자, 지금 생명가능지대 거리까지 보게 되면 이거 0.18밖에 안 되잖아. 그 중심이. 그러면 우리가 지구가 1AU인데 지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이 거리는 상당히 짧다. 그 말이잖아. 짧기 때문에 그 말은 광도가 작다.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건 주결성을 했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거는 또 작은 별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이렇게. 자, A에서 물이 X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생명가능지대가 X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A 위치를 위에 있는 자료 가지고 잡았기 때문에 생명가능지대 안에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자, 행성의 평균 온도 B보다 C가 높다. BC. 당연히 가까이 있는 놈이 온도 높을 수밖에 없죠?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지. 됐나?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대기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 말 쓴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실제 대기, 무조건 이 거리만 가지고 딸 수는 없거든. 참고로 온실 기체가 많은 기체 현재 대기도 있을 거고, 자, 행성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대기 현재 행성도 있을 수 있잖아, 맞지?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대기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결과적으로 거리만 따져주면 된다, 그 말이지. 자, 10분 갈게. 자, 이거 수능 문제인데 별의 중심으로부터 생명가능지대까지 거리. 생명가능지대는 뭐에 비례한다? 거리는? 광도에. 그러면 A와 B 광도 똑같네. 같죠? 별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상관이 없어. 광도에 결정될 거니까 광도 같으니까 같겠죠. 자, 생명가능지대 폭은 BC. 자, BC를 보게 되면 역시 생명가능지대 폭은 뭐에 비례해? 역시 광도에. 광도 누가 더 큽니까? B가 더 크니까 B가 더 크겠죠? 됐고, 생명가능지대에 위치하는 행성에서 X상태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시간. 이 말은 생명가능지대에 얼만큼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느냐 그 말이잖아. 이건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별의 수명이죠. 별의 수명이지? 자, 그러면 별의 수명. AC는 지금 같은 주결성이잖아? 같은 주결성에서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광도가 클수록 질량 큰 거지. A가 크니까 수명이 길어 짧아? 짧겠죠. 그럼 A는 시간이 짧겠지. 빨리 죽어버릴 거니까 생명가능지대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짧은 거잖아. 됐나? 자, 넘어갈게. 자, 11번. 자, 갑니다. 자, 가나 생명가능지대에 위치하고 그리고 중심별은 주결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기억은 1보다 작다. 기억은. 참고로 자, 중심별의 광도가 가와 나를 보면 가가 월등히 작잖아, 맞지? 이 말은 그냥 화력이 안 좋은 난로라 그 말이죠. 됐나? 근데 에너지는 1을 받고 있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자, 화력은 안 좋은데 우리 지구만큼 에너지를 받으려면 자, 난로가 화력이 안 좋아. 그럼 가까이 가야 돼? 멀리 가야 돼? 가까이 가야 되는 거지. 훨씬 더 가까워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
됐나? 그럼 당연히 1보다는 훨씬 더 가까이 가야 되겠죠? 자, 니은은 1보다 작다. 니은은 1보다. 자, 니은. 자, 보게 되면 요거 1.2로서 광도 크잖아, 맞지? 맞나? 그리고 거리도 1AU죠. 참고로 태양 같은 경우에 1이잖아, 맞지? 지금 태양이 1이잖아. 그리고 1AU일 때 요거 1 되겠죠. 원래 태양은, 지구는. 근데 얘 같은 니은을 현재 보면 자, 역시 화력이 더 좋은 거잖아, 맞지? 광도 큰 놈이잖아? 그럼 같은 거리에 있다면 화력 좋은 난로인데 같은 거리야. 그럼 받는 에너지가 더 많아지겠죠. 그걸 말하는 거지? 뭐 결국 보게 되면 기업과 니은은 비슷한 거잖아, 맞지? 서로 반대로 묻는 것. 자, 생명 가능지대 폭은 자, 나 중심별, 가 중심별. 일단 가나가 둘 다 주결성이라 했으니까 자, 그러면 광도 큰 것, 생명 가능지대 결과적 질량을 결정할 거잖아, 맞지? 같은 주결성이면 광도 큰 놈은 질량이 크단 말이니까. 자, 가와 나 중에 누가 큰 별이야? 나가 올 땐 큰 별이죠? 질량이 큰 별이지? 수명이 길어, 짧아? 짧은 거지. 그래서 별의 수명은 현재 나가 짧을 거니까 역시 일단 나가 빨리 죽을 건데 자, 폭은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 가능지대 질량이 비례하는 거죠. 광도에 비례하는 거지. 그래서 광도 큰 것 나가 더 클 수밖에 없겠지. 됐나? 자, 12번 가겠습니다. 자, 행성 A, B, C 중에 B, C가 생명 가능지대에 내에 있다 그랬지? 자, 우리 앞에 있는 문제에서 참고로 생명 가능지대는 이렇게 쭉 펼쳐지는 거잖아? 됐나? 그래서 일단 이렇게 대각선 펼쳐질 거니까 B, C가 포함된다 그랬으니까 대략적인 생명 가능지대 위치를 잡은 거지. 됐죠? 참고로 A 같은 경우는 생명 가능지대 안쪽에 있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액체가 아니라 뭐로 존재합니까? 온도 높기 때문에 수증기로 존재하겠지? 좋아, 갈게. 자, 행성은 흑체라 그랬어. 흑체 기억납니까? 원래 까만색의 빛을 어떻게? 잘 흡수하지? 자, 흑체는 원래 이상적인 물체라고 그랬어. 뭐냐면 흡수를 잘하잖아, 맞지? 자, 내가 빛을 주게 되면 100% 흡수하고 100% 방출하는 이상적인 물체를 흑체라고 그랬어. 별이 거의 흑체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복사할 때 흑체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자, 그러면 흑체란 것은 흡수와 방출이 같다는 것 생각하시면 되고. 자, 기억 갈게. 이 기억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거야. 지웅아. 자, 행성이 복사평형에 있다. 복사평형이란 말은 흡수와 방출이 같은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표면온도를 물어봤어. 여러분들 표면온도는 결과적으로 내고 있는 에너지는 시그마 T의 4승 기억납니까? 내고 있는 에너지는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 동안 시그마 T의 4승만큼 에너지를 내고 있잖아? 됐죠? 자, 그러면 봐봐. 받는 양과 방출한 양이 똑같잖아. 자, 받는 게 지금 4, 1. 1대 4잖아, 맞지? 받는 게 1대 4면 흡수한 게 1대 4면 방출 역시 1대 4지. 그러면 방출한 에너지인 같은 면적이 내고 있는 에너지인 시그마 T의 4승 역시 1대 4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이게 방출 에너지야. 근데 흡수가 똑같다 그랬으니까 흡수와 방출 똑같으니까 결과적으로 방출도 1대 4다 그 말이지. 됐나? 자, 그러면 시그마 T, A, B. 지금 A가 더 에너지가 4고 B는 1이잖아, 맞지? 그래서 4대 1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온도를 찾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거 자,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하면 자, 4TB 4승 되겠죠? 됐죠? 요거 정리하면 되는 거지. 됐나? 루트 2의 4승이 4가 될 거잖아. 그래서 루트 2배는 그 말이야. 자, 갑시다. 그리고 니은 공전궤도 반지름은 B가 C보다 작다. 공전궤도 반지름. 참고로 지금 받는 에너지가 어떻죠? B와 C는 받는 에너지가 같지. 근데 화력이 누가 더 좋아? 별이. 누구의 별이 더 화력이 좋은 겁니까? 현재 B의 것이 화력이 더 좋은 거지. 그 말은 거리가 가까이다 말해야 돼. 작은 화력이 안 좋다면. C가 화력이 안 좋잖아, 맞지? 그럼 같은 에너지를 받으려면 거리가 더 가까이다 말해야 돼. 가까이 되는 거지. 화력이 안 좋으니까. 됐지? C의 별이 좀 더 온도 표면온도 낮은 거니까 화력이 안 좋은 별이니까 좀 더 가까이 된다 그 말이야. 같은 에너지를 받으려면. 자, 마지막 A 중심별이 적색 거성으로 진화하면 자, 거성으로 된단 말은 광도가 어떻게 됩니까? 광도 커지죠? 광도 커지지? 광도 커지면 생명 가능지대 거리는 어떻게 되죠? 멀어지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더 멀어질 거니까 A는 지금 안 그래도 안쪽에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생명 가능성이 더 멀어지는 거지. 그럼 가능성 더 떨어지는 거죠. 됐나?